뭐 이런 코너 입상관에서 이제 제가 뭐 하나의 에피소드를 좀 얘기 드리자면, 예전에 저도 현장에서 용접을 할 때 초보 시절에 코너를 용접을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뭐 거울 용접도 해보지도 않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회사에 같이 일하던 형님한테, 아 형님 이거 용접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야 임마 이런 것도 용접을 못하냐, 형이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서, 당시 CO2였어요. 뭐 티그는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용접을 하셨어요. 용접을 쭉 하시고 손으로 딱 만지더니 좆됐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자면 정답이 없습니다. 용접이라는 거는 감각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손 선생입니다. 현장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이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이지 같은 경우는 오지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배관이죠. 보통은 이제 수평, 입상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지에서 좀 어려운 것들이 보통 보면 이제 코너에 붙어 있는 이런 입상관들이 이제 용접하기가 좀 상당히 상그럽고 어렵습니다. 왜냐면 위치적으로도 좀 어렵고 코너가 있다 보니 이제 시야도 확보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뭐 거울 용접을 한다거나, 물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용접을 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물론 뭐 저희 학원 채널에도 거울 용접 이용해가지고 거울로 보고 안 보이는 구간을 이렇게 용접하는 방법도 있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지 같은 경우는 우선에 여기서 좀 중요하게 초보들이 좀 알면 좋겠는 게, 연결부, 그다음에 가접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나 가접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하지 못하게 그냥 뭐 간통으로 하든 뭐 하든 테크만 딱 쳐버리면 그 자리에서 시작하거나 연결하거나 이음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보이는 코너 쪽에서는 좀 길게 빠져나오고 바깥에서 이제 시작을 하건 연결을 하건 이렇게 조금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뭐 오른손잡이라고 가정을 하면 용접을 쭉 하다가 이쪽에서 코너 쪽에서 용접을 쫙 하다가 안쪽 코너 쪽에서도 연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접부나 이런 것들을 좀 될 수 좀 생각을 하고, 안쪽에서 좀 길게 용접을 한 뒤에 뭐 대칭으로 용접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좀 용접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보는 이제 이 초보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좀 초보분들이 보는데, 물론 이렇게 용접을 전혀 안 해보신 분들도 보고 현역에서 좀 용접하신 분들도 볼 텐데, 뭐 아주 초보분들이 본다고 가정을 하고, 사실 이런 용접들이 일반적으로 위빙으로 용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뭐 저도 현장에서 초보 때는 막 뭐 이제 용접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막 위빙으로 막 억지로 용접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프리핸드 용접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기 용접이죠. 그리고 뭐 훌치기나 당기기 용접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완전 초보분들은 위빙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제 그리기 용접 쪽으로 하시고, 당기기나 이런 거보다는 훌치기 용접이나 이런 걸 좀 하셔라. 이게 뭐 차이를 또 굳이 두자면, 이제 당기기 용접은 이제 전류 앞에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실수를 했을 때 이런 코너 입상관 같은 경우는 안에 그라인더가 실제로 이제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훌치기 용접이나 이런 용접들을 조금 하시고, 훌치기 용접을 만약에 하셨을 때 우리가 헤비 배관 이런 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다층 용접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결함 분산을 좀 위해서 다층 용접을 할 때도 시작부나 연결부들을 조금 분산을 시켜서 좀 연결을 해줘라, 이런 부분들을 좀 초보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막 이제 흔히 사용하는 4인치 그라인더나 이런 것들이 코너 입상관에서는 이제 RT 용접이면 안 들어갑니다. 될 수 있으면 그라인더를 안 사용할 수 있게끔 용접을 하시는 게 우선인데, 혹여나 어쩔 수 없이 용접이 안 됐을 경우에는 뭐 이제 초크 그라인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라인더를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특히나 입상관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공간이 너무 협소하면 혹시나 뭐 억지로 초보분들 용접하려 하지 마시고, 뭐 배관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혹시나 배관을 좀 당겨가지고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지 현장 포인트나 이런 데에 비해서 조금 변형에 조금 자유롭다고 표현드릴 수 있어요. 오지는 이 열이 가는 부분이 조금 고정되어 있지만, 이지 같은 경우는 열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용접의 속도나 이런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형이 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오지처럼 위쪽으로 열이 분산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반대로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변형을 잡기도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초층에서는 될 수 있으면 변형을 또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변형보다는 아무래도 품질 위주로 영접을 하시면서 나중에 조금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영접을 하고 이후에 꼭지기나 이런 걸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변형을 잡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핫패스나 필패스나 뭐 캐핑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변형을 잡을 수 있으니 그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코너 입상관에서 이제 제가 뭐 하나의 에피소드를 좀 얘기 드리자면 예전에 저도 현장에서 영접을 할 때 뭐 같이 일하던 영접사 뭐 형님이죠. 형님이 저도 초보 시절에 이렇게 영접을 배우다 보니까 코너를 영접을 하는데 이제 제가 너무 초보 때 영접이 어렵다 보니까 보이지도 않고 뭐 거울 영접도 해보지도 않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회사에 같이 일하던 형님한테 형님 이거 영접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이제 저희 그 당시에 있던 회사 형님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죠.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야 임마 이런 것도 영접을 못하냐 형이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당시 CO2였어요. 뭐 티그는 아니었고 CO2 슬리브였는데 코너 입상관 영접을 하면서 손으로 딱 코너 안에 이렇게 손을 딱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감각을 딱 익히시더니 CO2로 자연스럽게 영접을 하셨어요. 영접을 쭉 하시고 손으로 딱 만지더니 저는 처음에 이제 이 형님이 역시나 이 고수는 다르다. A 것들은 다르다. 역시나 손으로 감각만으로 그냥 보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영접을 하실 수 있겠구나. 거울도 좀 들어가기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뭐 그랬는데 그 형님이 이제 영접을 하시면서 손으로 딱 넣어가지고 이제 영접을 딱 하고 나서 손을 만지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좆됐다. 요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답이 없습니다. 영접이라는 거는 감각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테크닉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초보다 보니까 뭐 또 이렇게 영접을 하면 이런 영상을 찍으면 뭐 거울 영접을 할 수 있니 양손 영접을 할 수 있니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신데 사실 우리는 초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답이 없으니 항상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공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영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접 기법에 대해서 잘 아시고 영접을 테크닉적으로 좀 우수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초보분들은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좀 공정이나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하면서 영접을 좀 해주십사 하고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현장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현장으로 와봤는데 코너 입상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때는 이런 코너 입상관이 여러 가지 가닥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처음에는 사실은 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접을 할 때도 공간의 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상관이 없죠. 대신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는 배관은 항상 이렇게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하시는데 우선에 이런 것들을 용접을 먼저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만약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도 용접을 억지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RP가 이제 굉장히 이제 비중이 높고 혹은 뭐 헤비 배관이나 이런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을 좀 공간의 여유를 조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체인이나 레바를 걸어가지거나 아니면 뭐 서포트를 풀어가지고나 이런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배관을 벌려서 용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가죽 같은 경우는 반대편이 벽이라고 했을 때 안쪽에서는 최대한 관통 용접을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당겨서 나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쪽 안쪽이 머리를 넣어서 안 보이는 공간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통 용접을 이용해서 최대한 백 같은 경우는 빠져나오고 뭐 당연히 양손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시작부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는 토치를 이렇게 역방향으로 꺾어가지고 들어오고 정방향으로 맞춘 다음에 진행을 하는 이런 방법들. 그래도 공간이 너무 더 협소하다 이런 경우 같으면 텅스텐을 조금만 더 이렇게 길게 빼주시고 나서 공간을 확보하고 용접을 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이런 자세 같은 경우는 초보들이 위빙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위빙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리기 용접이나 우리 훌치기 용접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용접을 하시고 물론 위빙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빙이 100%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잡아가지고 위빙을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도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 같은 경우는 루트를 용접할 때는 변형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깊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될 수 있으면 품질 위주로 먼저 용접을 하신 뒤에 나중에 후에 배관이 넘어가거나 했을 때 곡직으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게 좋고 열 변형 자체가 우선에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직하기도 이제 숙련 같은 경우는 좀 쉽다고 이렇게 좀 표현을 영상에서 드린 겁니다. 뭐 될 수 있으면 그래서 루트에서는 최대한 품질에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변형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필패스나 캡패스나 이런 데서 조금 잡을 수 있으면 좋다. 그 다음에 파이널 같은 경우 캐핑이나 아니면 필패스에서도 멀티로 용접을 하는 경우에 제가 아크나 CO2나 미그 용접에서 항상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멀티 용접을 할 때 시작부나 연결부, 이연부에서 결함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분산을 조금 시켜줘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크 용접이나 CO2 용접처럼 연결 부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오버랩이 나는 경우는 사실 특유 용접은 잘 없지만, 그래도 이런 현장 용접 같은 경우는 시작부나 만나는 부위에서 결함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멀티 용접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최대한 시작부나 마무리 연결부를 분산을 조금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하시면서 그런 현장 포인트 여러분들이 용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